일단은 시장 얘기 분석 좀 해볼게요. 어제는 급등하더니 오늘은 급락합니다. 물론 어제 상승분을 다 토해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쉬어가는 하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공매도 금지 효과가 생각보다는 오래 못 가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하루였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 역대 최대인 130포인트 넘게 뛰면서 2,500선 올라갔지만 또 어제 급등했던 22% 급등했던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은 또 10% 넘게 하락하는 널뛰기 장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공매도 금지 효과가 생각보다는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자아내기 좀 충분한 것 같은데 요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께 여쭤볼게요. 단도직입적으로. 요거 먼저 열고 가겠습니다. 공매도 금지 효과 벌써 끝이다. O 아니다. 요 하루하루의 움직임이 좀 컸을 뿐이지 긍정적인 상승세, 긍정적인 효과는 계속 지속될 것이다.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좀 긍정적이면 X, 오늘로 끝났다 O. 민재기 팀장님은 O를 들어주셨습니다. 아까 이상현 이사님 말씀 살짝 들었으니까 오늘로서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근거와 이유, 뭐 감이어도 괜찮고요. 아니면 데이터가 있어도 괜찮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은 급할 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제 공매도를 우리가 급하게 이제 쇼커버를 해야 되는 상황은 내가 빠질 것으로 생각하는 주식들이 급하게 튀어오르게 되면 그때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팔아야 되는, 환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2차전지의 업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4분기 그리고 내년도 초까지 아직까지 증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그러한 리스크는 없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공매도를 많이 해놓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굳이 급하게 막 서두를 이유는 좀 없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냥 공매도가 하방은 막아주고 기간 조정에 들어가니까 아마 상황을 봐가면서 외국인들이 물량 조절을 하지 않을까 싶은 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외국인들의 순매도 금액 상위 종목들 20개를 순서대로 뽑아봤거든요. 급하게 쇼커버가 들어오는 부분이라면 이 그래프가 반대로 위로 올라가서 그렇죠. 순매수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제도 포스코 홀딩스는 팔았거든요. 주가는 올랐지만. 예.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그룹주들, LG에너지솔루션 대부분의 2차전지 관련주들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정부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정부에서 그런 조치가 나왔지만 아직까지 내가 급하게 쇼커버를 하기보다는 좀 더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성향이 저는 강하지 않은가 싶고요. 또 하나 공매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볼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나라 2007년도부터 코스피 지수랑 그리고 과거에 3번의 공매도 금지 구간이 있었죠, 그죠? 금지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를 그래프로 제가 표시를 해놓은 구간입니다. 한번 보시면 빨간색으로 영역을 칠해놨는데 그때마다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큰 폭으로 크게 하락을 할 때였죠, 그죠? 이렇게 최근에도 급하게 물론 주가는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슈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유럽의 재정위기라든지 코로나 팬데믹 위기라든지 이런 뭔가 엄청나게 큰 이슈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공매도 금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과 조금 무관하게 한 게 아닌가 싶고, 마지막으로 이거를 한번 보시면 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는 장세가 아니라 물이 지금 빠져나가는 장세. 물이라는 것은 자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장 최근의 케이스를 가지고 제가 한번 그래프로 그린 거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드리면, 세로막대 그래프가 고객 예탁금인데요. 2020년 3월달 코로나 팬데믹 때 공매도 금지를 했고 21년 5월달까지 공매도가 이렇게 유지가 됐습니다. 금지가. 근데 그때 기간의 세로막대 그래프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시면 고객 예탁금이 아주 가파르게 돈이 들어오는 구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공매도도 금지됐지, 주식시장으로 돈도 많이 들어오지,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주가도 큰 폭으로 좀 튀어오르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자, 이것과 금리와의 관계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간색이 금리입니다. 그때 금리가 몇 %인가요? 여기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거의 0.5에서 1% 금리고, 금리도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돈 벌 거 없나 싶어서 주식시장으로 개인 투자분들의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겠죠, 그죠? 그렇죠. 주가도 많이 폭락을 했었고. 자, 근데 오른쪽으로 가서 한번 보시죠. 지금 금리의 그때의 위치랑 지금의 위치를.
그때는 0.5에서 1이었는데요. 지금은 4% 정도로 금리가 높은 구간으로서 상대적인 주식시장의 메리트가 그렇게 그때보다 좋지 않고요. 자금이 밀물인지 썰물인지를 한번 보시면 자금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최근에? 상대적인 메리트의 감소로 인해서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그때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공매도 이퀄 2020년처럼 주가가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하방을 좀 막아주는 정도의 그런 흐름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 효과로 원래 가치보다 더 떨어지게 밑으로 크게 누르는 그런 효과를 방지할 뿐이고 올라가는 걸로는 이게 모멘텀이 돼서 쭉 올리고 이런 장세는 좀 아닐 제한적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어제 오늘 이제는 공매도 금지라는 이슈에 대해서 누구나 이제 또 다 알고 있는 뉴스죠, 그죠? 그래서 새로운 뉴스는 아닌 것 같고 외국인들이 얼마나 빨리 사느냐 이제 되갚느냐인데 이건 이제 아마 펀더멘탈이 빨리 좋아지지 않는다면 굳이 급하게 뭐 하진 않을 것 같아서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질문이 있는데 그거 이상엽 이사님 갔다가 다시 오겠습니다. 이상엽 이사님은 X 아니다 계속 이 효과는 지속될 것이다 오를 것이다 라는 쪽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네, 이제 앞으로 이제 공매도 금지 효과가 뭐 매우 강할까 강도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의 상승은 뭐 객관적으로 봐도 좀 이렇게 뭐 조금 전에도 이제 뭐 4분기 이제 뭐 저점을 잡고 만만한 회복 그런 말씀 드렸긴 했는데 와 어제의 상승은 좀 과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앵커님께서도 아까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은 10% 하락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제 급등 오늘 하락했지만 주봉상 이번 주 일봉이 아니고 주봉상 보면은 어제 오늘 상승 하락으로 했지만 지난주 금요일 대비해서는 여전히 10% 이상 상승해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이게 코스닥 일봉입니다. 코스닥 일봉인데 제가 이제 몇 번도 보여드렸지만 지금 캔들 아래에 보시면 이게 거래량이에요. 이제 거래량인데 지난 4월 중순을 고점으로 해서 그거 보면은 이게 거래량이 아직 추세를 돌파 못했습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야 조금 돌파를 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그동안에 이제 거래량, 거래대금이 굉장히 지지부진했었죠. 물론 고객 예탁금도 지금 45조 원이 이탈됐고 뭐 1월 말 이후로 정말 처음인데 만약에 이 거래량, 뭐 거래대금 뭔가 의미 있게 추세를 돌파하려면은 급락 아니면 급등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좀 예상보다 빠른 좀 이렇게 공매도 금지 효과로 인해서 좀 우리가 좀 기다렸었던 거래량이 이제 추세를 돌파하나 이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제 급등 오늘은 좀 급락해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결국에 바닥을 좀 다지고 의미 있는 좀 이렇게 돌리는 그런 흐름의 과정 중에서는 공매도의 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코스닥의 지금 최근 저점이 734예요. 오늘 종가가 824인데 여기서 그러면은 뭐 90포인트 이상 하락해서 또 전저점을 깨냐 이렇진 않을 거죠. 결국에는 공매도 효과가 얼마나 강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의미 있는 바닥에서 턴하는 과정 중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는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엽 이사님한테 조금 더 질문을 드리면 사실은 그동안 특히나 2차 전지주는 물론 안 좋은 뉴스와 본질적인 펀더멘털의 이전과는 다른 뷰 때문에 떨어지는 것도 있었지만 수급적인 논리로 이제 밑으로 누르는 그런 힘도 분명히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존재는 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요게 공매도 금지가 된다고 하면 요 2차 전지 쪽에서만 국한해서는 이런 효과가 조금 더 수급적인 논리로는 더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는 거죠? 동의하죠. 지금 살펴보면은 뭐 수치적으로 살펴보니까 어제부터 공매도 금지가 됐으니까 물론 이제 시장 조성자들은 이제 공매도가 이제 그쪽을 막지 못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있긴 있는데 그걸 좀 제외하고 어제 뭐 공매도 기관들은 더 증가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종목군들을 조금 몇 개만 살펴보면은 에코프로 살펴보면은 지난주 금요일에 공매도 비중이 15.3이었는데 어제 2.14 그리고 오늘은 0.72. 좀 크게 줄어들었죠. 그리고 LNF도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에 무려 공매도 비중이 24.05
어제 1.16, 오늘 1.35.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좀 확연히 좀 줄어든 부분은 있다. 그렇다고 물론 뭐 대차장고 이제 상환이 더 많아지고 그런 것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그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게 갑자기 줄어드는 부분을 살펴보면은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2차 전지가 모멘텀이 뭔가 이렇게 상승할 만한 그런 내용이나 좀 강한 게 없어서 그렇지 공매도 금지한다고 하니까 상한가 갈 정도로 뭔가 이렇게 모멘텀이나 그런 거를 목마를 정도로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앞으로도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만한 요인이 뭐 예상치 못하게 좀 더 뭐 좋은 게 나온다고 하면 언제든지 오를 만한 그런 좀 과정을 좀 밟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민재기 팀장님한테 마이크를 넘긴다고 하면 아까 이게 물이 빠져나가는 전체적인 큰 그림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어제도 저희가 다뤘지만 미국에서 고용 보고서 나오고 주말 동안에 국채금리 안정화되면서 고용도 살짝 눌리면서 나오고 유가도 튀지 않고 안정적으로 가는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걸 보면 원래 월요일장으로 열렸을 때도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그림이 상상이 됐었습니다. 네. 거기다가 공매도 금지까지 플러스 알파가 된 거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공매도 금지 효과가 거의 끝났다라고 말씀은 하셨지만서도 큰 틀에서는 이전보다는 상황이 훨씬 매크로적으로 낫지 않습니까? 맞았죠. 그렇게 생각하면 좀 우상향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도 싶은데. 네,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지금은 뭐죠? 핵심은 금리 인상의 종료 기대감인 겁니다. 그렇죠. 그죠? 그게 생겼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리바운딩이 되는 거고 11월 1일 이후로 전 세계 증시가 같이 지금 우상향으로 움직이는 부분인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천천히 올라가도 괜찮은 타이밍에 이제 정부에서 이제 조금 급하게 정책을 내놓다 보니 저는 오히려 수급이 약간 꼬인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정말로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달러 약세와 함께 우리나라 원화 강세와 함께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좀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이 선순환 구조인데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어제는 우리나라 환율이 1360원 부근에서 순식간에 1300을 깨고 내려오면서 원화의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거기에 화답하듯이 이렇게 아주 강한 반등을 했죠. 근데 이 흐름이 계속 이어져야지만 증시가 이제 편안하게 상승이 계속 가능한데 한번 보시면 작년도 요맘때와 꼭 비슷한 시점이에요. 이게 작년은 11월 정도거든요. 그때도 보시면 이거 환율을 제가 역축으로 그려놓은 건데 1,450원에서 환율이 1,250원까지 순식간에 200원이나 올라가면서 워낙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예. 그때 노란색 그래프가 외국인들의 누적 순매수 포지션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충분히 11월 달 우리 앵커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처럼 좋은 시장이 올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이게 이제 오늘 새벽에 블룸버그에서 외신에서 로이터 뭐 등등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이슈입니다. 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부정적인 영향을 좀 추가적으로 더 줄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외국인들 뭐 매니저들 입장에서 잠자고 일어났더니 한국에서 벌어진 일을 보고 상당히 놀라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이게 우리나라 국내 개인 투자자분한테 좋을 수 있는데 네. 결국에는 안정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증시가 좀 탄탄하게 올라가려면 외국인 자금들이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발생했고 결국 공매도 금지라는 부분은 단기적인 이벤트이고 장기간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결국 우리나라 원화가 달러 인덱스보다 뭐 움직임이 달라지지 않는다라면 작년 하반기에 기대했던 요 부분이 나타나지 않으면 외국인 수급이 좀 제한적으로 들어오면서 낙폭 과대에 따른 정도 기술적 반등 정도지 추세적인 상승으로 돌려 세우기는 조금 쉽지 않은 11월 달이 되지 않을까 아직은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금지 또 이게 또 빠른 시일 내에 갑작스럽게 또 나온 감도 있고 그래서 저런 뉴스들도 뜨고 하는 건데 저런 뉴스 보면 정말 복잡한 심경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런 결정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놀라고 저런 외신이 나오는 거에 있어서 사실 우리나라가 선진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시장의 그런 불확실성, 예측 가능성 이런 거를 좀 올려야지 선진 시장으로 들어가는데 저렇게 해서 이게 장기적으로 긍정적일까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도 반대 입장에서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 와가지고 놀이터처럼 ATM처럼
자기네들이 놀고 간 거는 생각 안 하고 개인들이 피해본 거 생각하면은 또 그럴 만도 하지 이런 생각도 또 들고 여러 가지 복잡적인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여쭤보고 마무리할게요. 두 분은 그러면 좀 극단적으로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된다면 실적이 잘 나오면서 뉴스가 같이 따라붙는 종목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공매도 금지랑 연관성이 좀 있는 뭐 게임, 바이오, 뭐 2차 전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수혜를 입을 것 같아서 그런 종목을 플레이해야 되는 건지 둘 중에 어느 게 낫습니까? 실적이랑 뉴스 이런 거 보면은 뭐 반도체, HBM 뭐 이런 쪽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공매도 금지랑 관련되면 뭐 게임이나 바이오나 2차 전지 이쪽이 될 것 같고 어떤 게 더 나은지 이상현 비서님부터. 네, 저는 전자.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딱 짧게 말씀드리면 펀더멘탈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매도 금지 이제 한시적이긴 하지만 요 기간 내에 잘 뭐 이렇게 제도 개선을 좀 확실히 해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OECD 국가 중에 공매도 한 곳이 2개밖에 없어요. 한국과 튀르키예. 그게 좀 약간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요 기간 내에 좀 이렇게 제도 개선을 좀 확실히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이제 공매도 금지 한시적으로 했으면은 좀 이렇게 뭐 좀 뒷받침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객 예탁금이 지금 살펴보니까 이게 1월 20일 이후에 45조 원을 이탈한 게 처음이에요. 이럴 정도로 지금 좀 이렇게 고객 예탁금도 좀 많이 들어오면서 좀 투심도 활성화되고 공매도 금지도 좀 한시적이라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예탁금이 조금 이렇게 지지부진하면은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도 있어서 시장 자체로만 놓고 봐도 이런 부분이 있고 종목도 봤을 때는 지금 바닥을 다지고 올라올 때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럼 그걸 감안하고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은 실적 펀더멘털 쪽으로 좀 살펴보는 게 좀 더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볼만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목까지 쭉 주신다고 하면요? 네, 그래서 이쪽 뭐 반도체 쪽, 네, 뭐 빼놓을 수 없죠. 업황 개선 기대감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뭐 그 동안에도 뭐 소부장 말씀드릴 때 뭐 PSK홀딩스, STI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그쪽 부류에서 또 하나 꼽자면은 오늘 뭐 신고가 나긴 했지만 하나마이크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마이크론. 네. 결국은 목표가랑 손절가를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하나마이크론은 좀 살펴보면요. 하나마이크론 예. 네, 하나마이크론 지금 시가총액이 1조 6천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뭐 조금 더 뭐 탄력 붙고 하면 일단 4만 원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다시 목표가랑 손절가를. 네, 목표가는 4만 원 말씀드리겠고 4만 원. 그리고 오늘 시가가 3950원이에요.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여기 오늘 시가인 3950원은 좀 강하게 지켜줄 필요가 있겠다. 오늘 짧게 보시면. 오늘 시가만 좀 지켜준다면 4만 원까지는 목표가를 잡아도 네. 될 것 같다.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금지 관련주 좀 그런 모멘텀이 있는 종목 대신에는 이제 실적이 좀 받쳐주면서도 앞으로 기대감이 있는 그런 종목을 하는 게 낫겠다. 하나마이크론 말씀해 주셨고. 민재기 팀장님은 어떻습니까? 둘 중에 하나 극단적으로 고르자면. 네, 저는 이제 후자 쪽보다 저도 이제 전자 쪽 똑같은 의견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후자 같은 경우는 업황 자체가 아직까지는 뭐 다운 사이클에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수급적인 이벤트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주가가 반응을 하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뭐 공매도가 비율이 높은 종목들에 대해서 충분히 매매를 가능한 분들은 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이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기 전까지는 추세적인 하락 구간에서의 반등 정도의 구간이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고수분들의 영역이 아닌가 싶고요. 반대로 반도체는 이런 업황과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메모리 쪽에서도 지금 안 좋았던 낸드 플래시의 가격도 이제는 20% 올린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느긋하게 좀 편안하게 한다라면 이러한 뭐 쪽이 훨씬 더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방향성이 있는 그런 쪽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도 주로 이제 HBM이나 DDR5 쪽으로 집중해서 보자라는 말씀을 이제 계속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DIT에 대한 말씀을 좀 많이 드려왔었고 예. 오늘 그 부분에 대한 전략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이닉스는 어제 신고가 가고 조금 숨고르긴 했지만
다음 주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시장의 컨센서스를 넘어설 것으로 지금 전망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멘텀은 좀 더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IT가 최근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전략은 18,000원 아래에서 시장 때문에 조정받을 때 좀 관심을 두셨다가 2만 원 위로 올라오면 뭐 한번 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 같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저께 신고가를 경신했고 오늘도 장중에 22,000원까지 올라갔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전략을 좀 세워드린다면 이제는 18,000원대를 이제는 손절 가격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18,400원 정도를 2만 원 아래에서 혹시나 시장 때문에 흔들려준다라면 신규로 관심을 좀 둬도 괜찮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 5천억이 주당 한 25,000원 정도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뭐 월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최대 이슈는 공매도 한시 금지 요 얘기였지만 그래도 본질로 돌아가서 실적과 그런 뉴스 모멘텀이 같이 붙어지는 그런 종목들을 살펴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두 분의 의견이었고요. DIT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가격 전략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